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런 문제가 갑자기 등장했네요. 자, 매스 더하기,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이 더하기라는 요 함수가 실행되면 얘랑 얘랑 더해진 결과,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더해서 얘가 더해진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더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스태틱은 본사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인이 본사라고 보시면 돼요. 메인이라는 녀석이 본사기 때문에 지금 메인이 스태틱이죠. 메인 메서드가. 근데 스태틱 안에서 이 녀석을 지금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더하기 또한 뭐가 돼야 된다? 스태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 스태틱이라는 거는 어쨌든 프로그램 실행됐을 때 딱 한 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래서 이제 실행되려면 메인 스태틱 메서드 안에서 메인 메서드 안에 실행되려면 얘도 스태틱이어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은 본사 직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도 중요해요. 자, 이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지금 보면 int a, int b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int c라고 썼어요. 여기서 쓴 int c랑 여기서 쓴 int c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왜냐면 변수는 중복선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선언이 안 된다 했는데 여기 int c 있고 여기 int c 있으면 강사님 그럼 변수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를 여기 안쪽을 함수 지역 공간이라 하거든요. 무슨 공간? 지역 공간이래요. 그래서 지역 공간 안에 선언된 요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지역 변수라 해요. 무슨 변수? 지역 변수. 자, 그럼 맞춰보세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일까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예요.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요런 여기 선언된 요런 int c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지역 변수라 해요. 무슨 변수? 일반 지역 변수라 하는데 일반 지역 변수의 특징은 뭐냐면 값이 함수 내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내부에서. 지금 int c라는 녀석은 함수 내부에서 지금 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이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인데 일반 지역 변수랑 다른 점은 뭐다? 매개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값을 넘겼을 때 그 값이 차례대로 꼽혔을 때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런 여기 바깥에 있는 이런 변수를 뭐라고 하냐면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함수 지역 밖에 있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 하거든요. 무슨 변수? 그러면 자, 전역 변수인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 전역 변수는 요 안쪽에 접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다가 this.c라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c는 20이라 썼어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지금 보면 오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실행해보면 1, 2 요 녀석 없다고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썼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썼잖아요. 자, 실행해볼게요. 뭐라고 하나? 이렇게 나오는구나. 뭐야? 다시. 자, 얘가 지금 이제 스태틱이 아니어서 그런 건데, 왜냐면 지금 전역 변수잖아요. 자, 스태틱 사실 이걸 일단 스태틱 다 지울게요. 스태틱 필요 없어요, 일단은. 자,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 자, 파이썬 들으신 분들은 헷갈릴 거예요. 전역 변수 분명히 나는 함수 내부에 접근이 안 된다고 배웠는데, 자, 자바에서는 가능합니다. 자바에서는 함수 외부에 있는, 즉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 접근하는 게 가능해요.
지금 제가 스태틱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가 스태틱이면 변수도 마찬가지로 얘 내부로 접근하려면 스태틱이어야 되는데 일부러 지었어요. 자, 그래서 전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의 값을 바꾸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자, 여튼 전역은 말 그대로 전역 공간에서,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지역 변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예를 들어서 int 뭐 y는 20이라 썼어요. 그러면 여기 선언된 이 지역 변수를 함수 외부에서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참고로 메서드 안에 있는 것만 지역 변수로 하는 게 아니라 블록 단위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제가 int i는 10이라 써볼게요. 그냥 대충. 만약에 i가 뭐 20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 y는 20이라 썼어요. 그쵸? 자, 제가 여기다가 srt에서 y 출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이시나요? 에러 나는 거? 자, 조건문 안에 선언된 요걸 스코프 또는 블록이라 하거든요. 여기 선언된 y 또한 이 조건문 안에 선언된 지역 변수기 때문에 얘가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즉, 지역 변수는 외부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해되시나요? while문도 마찬가지예요. while문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while문을 백날 쓰고 여기다가 뭐 블라블라 막 쓰고 뭐 i뿔뿔 썼어요. 이런다 해서 y 값에 접근이 된다 안 된다?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 변수는 참고로 전역 공간에서 접근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전역 변수는 지역 공간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역 변수를 이용해서 지역 공간에 접근해서 사용하게 되면 변수의 중복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하세요. 나중에 프로그램 짤 때 전역 변수를 이용해야 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스태틱이라 써두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워주겠습니다. C라고 적어주면 되고, 그래서 변수의 종류에는 함수 안에서는 일반 지역 변수와 일반 지역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지역 변수는 함수 내부에서 값이 결정되고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인데, 다만 다른 점은 함수 외부에서 값이 정해지는 게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고요. 이제 요걸 해야죠. 요거 안 했잖아요. 자, 얘는 뭐냐면 one to sum이라는 거는 내가 3 넘겨줬죠. 그러니까 1부터 3까지 더한 결과값 출력해달라는 거고,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값 출력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반복문 하면서 합을 구하는 공식 알려드렸죠? 그죠? 그거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one to sum이라는 녀석은 뭐가 돼야 돼요? 스태틱 함수가 돼야죠. 그 다음에 얘는 뭘 반환하죠? 그렇죠. 정수를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int여야 되죠. 데이터 타입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인자값 몇 개 받고 있어요? 한 개니까 매개 변수도 몇 개? 한 개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반복문 돌려야죠. 반복문. int i는 1이라고, i는 어디까지? 넘까지. 그렇죠? i people. 만약에 3을 넘겼으면 얘는 뭐예요? 3이죠. 그렇죠? 그러면 1부터 3까지니까, 자, 여기다가 근데 뭘 선언해줘야 돼요? sum이라는 거 녀석이 필요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만 해주면 된다? sum은, 그렇죠. sum 플러스는 i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뭘 해줘야 돼요? 그렇죠. 리턴 해줘야죠. 뭘 리턴 해줘야 돼요? 바로, 그렇죠. 더해진 결과값인 sum을 리턴 해주면 된다. 그러면 결과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얘는 합구하는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이 녀석을 어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리턴이라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합을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누구 한테? 이 결과 1, 2한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one to sum 플러스면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2부터 3까지 더해진 결과 주면 되는 거고, 얘도 5부터 10까지 더해진 결과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이제 오류 기반으로 풀었으니까 더 이상 오류 기반으로 풀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려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보이드로 만드세요. 내가 만약에 모르면 보이드로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고 실행하면 당연히 뭐라고 나온다? 너 매개변수 없다. 매개변수 지금 몇 개 필요해요? 그렇죠? 인자값 두 개 넘겼으니까 당연히 인자값 2개 넘겨줘야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줘야겠어요? 자, 이거 또 실행해보면 스태틱 아니라고 뭐라 하죠? 그럼 이걸 스태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행해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인트 아니다. 그러니까 보이드는 더 이상 요 인트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뭘로 해줘야 된다? 인트라고 적어주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리턴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리턴.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실행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게끔 일단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문제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지도 않고 코드를 작성하고 딱 한 번만 실행해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코드를 이만큼 작성해놨어요. 근데 딱 한 번 실행했다 오류 터졌네요? 내가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해결하는 건데 그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하루 내내 고민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개발자들 사이에서도 그래요. 개발자들도 코드를 막 이만큼 작성해놓고 한 번만 실행했는데 터졌어요. 문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뭘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 조금 만들고 실행,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몸속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금 만들고 실행하고 조금 만들고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특정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를 풀거나 당연히 회사 들어갔을 때도 똑같아요. 회사 들어갔을 때도 과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고 나중에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하면 어떤가요? 문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 문제 당연히 내가 다 책임지겠죠.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책임이라는 부담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패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잘못 풀어도 돼요. 지금 당장 문제 못 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 푸는 게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시도를 해볼 때지 정답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정답 중요하죠. 정답 중요한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코딩을 할 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테스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왜냐면 이때 테스트해보죠. 언제 테스트해보겠어요? 실무 가서는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실무 가서는 진짜 주어진 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걸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모르면 오류 메시지라도 보라는 거예요. 오류 메시지. 그쵸? 내가 오류 메시지를 영어라서 못 읽겠어요. 그러면 그거 검색이라도 해봐야죠. 여러분들 검색 안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인터넷 사용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이제는 검색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쵸? 모르면 AI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AI한테로. 챗 GPT한테로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면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셔라. 자, 그러면 실행하면 당연히 뭐 나온다? 0이라도 나오겠죠. 이렇게라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겠어요? end to sum이라고 하니까 포문을 만들 거예요. 저는 int i는 1, 그 다음에 i는 10이라 해볼게요. i 뿔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자 int sum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sum. 그러면 sum 플러스는 i. 사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1부터 몇 가지 더한 결과예요? 그렇죠? 10까지 더한 결과를 그냥 만들어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작값이 2고 끝값이 3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여기서 시작값을 담당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1이니까 얘한테 뭐 주면 되는 거예요? A 주면 되는 거예요. 얘는요? B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손쉽게 좀 더 여러분들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실행되게끔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실행되게끔. 구현 가능하게 먼저 만들어야지 뭐 코드를 최적화하고 코드를 깔끔하게 만들고 지금 안 돼요.
그거는 나중입니다. 나중에 내가 내 코드를 봤는데 너무 지저분한 것 같고 얘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 수 없을까 그때서야 고민하는 거지. 지금은 구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현 가능하게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또 잘 푼 사람은 잘 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걸 시도를 해보면서 코딩이랑 친숙한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가끔씩 문제 풀려면 코딩이랑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양한 걸 시도하면서 얘랑 대화하려고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대화를. 당연히 대화가 안 통하겠죠. 나는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얘가 알려고 하는 컴퓨터 언어로 대화하려니까 되겠어요? 대화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셔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얘랑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연습을 하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됐습니다.